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특TV 투타쌤 정대희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이번 주에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주중에는 사실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 작업을 해서 올리기엔 좀 어렵고요. 주말에 주말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그 병원에서 제가 소속된 병원에서 하는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심포지엄에서 다루게 될 주제인 아동학대 관련돼서 스리생 시즌 1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이 요즘에 이제 저희 의료사회복지팀 안에서 같이 공부한다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요즘 스리생을 보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 1이었지만 아동학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쭉 OTT로 해서 좀 리뷰를 하고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리생 시즌 1에 5화와 6화에서 이렇게 걸쳐서 다뤄져 있었던 아동학대 관련된 에피소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인상 깊으셨을 것 같은데 안정원 교수, 소아외과의 안정원 교수가 응급실에 내원한 형제를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형이 식탁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팔 한쪽이 골절되고 이 몸통 쪽도 아프다고 호소를 했었고, 그런데 아마 부모가 그냥 치료를 거부해서 퇴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또 응급실로 오죠. 다음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차를 두고 또 입원을 했는데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을 이제 눈치챈 안정원 교수가 잠시 처치를 해야 되니 보호자 잠깐 저쪽에 가 계시라고 하고 몸을 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멍자국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라고 하면서 그 보호자가 아빠가 막 도망가고 병원을 온통 헤집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체포돼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딱 다뤄져 있죠. 그러면은 이런 아동학대 상황 이를 발견했을 때 병원 내 조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장면하고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해자와 신고를 하려는 의사와 경찰이 같이 이렇게 3자 대면을 해서 뭔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사실 병원 안에서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 또 아동학대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절대 지향하지 않고 지양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진들이 이런 아동학대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동 보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한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 누가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사람이 신고했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의자 앞에서 이제 공표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 아빠가 끌려가면서 내가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악의를 품고 복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병원 안에서는 사실 의사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발견한 간호사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병실 옆에서 되게 의심이 가는 보호자가 있어서 옆 병실에 다른 보호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되게 상황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중의 익명성 속에 이제 신변을 보호를 받는 거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대질하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안정원 교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이 만약에 불의의 어떤 피해를 나중에 입게 된다. 그러면은 되게 이런 걸 잘 신고할 수 있는 협력자를, 조력자를 잃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잘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드라마고 되게 또 강렬한 그런 인프레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 앞에서 쫙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렸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의 어떤 용기에 기대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 체계로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거나 좀 확신이 가지 않을 때 결정해서 그런 거를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이런 소견서를 내는 과정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병원 안에 아동보호위원회라든지 아동보호팀이라든지 아동학대보호팀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위원회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심포지엄에서 다룰 부분들도 그런 겁니다. 이게 병원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경찰에서 이렇게 오셔서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잠깐 그려졌지만 사회복지사라고 언급되는 분이 의료사회복지사는 저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아동보호 전문기관, 줄여서 아보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회복지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 같고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시거나 하실 텐데, 사회복지사로 지칭한 거로 봐서는 아마 아보전의 사회복지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떤 전문 기관, 지역 사회 이런 곳의 협조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거기서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은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경찰로서 딱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출동해 있는 부분은 사실 바람직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찰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면, 물론 그 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복 경찰이 오시는 부분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찰이 일단 병원 안에 오면은 되게 어수선해지고 어떤 진료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되게 혼란을 가중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복을 입지 않고 오신 부분들은 되게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렇게 그 신고자가 보호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마치 이 신고한 사람의 용기만 부풀려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보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 의료 현장에서도 되게 이 스리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혹자는 이거는 거의 뭐 판타지를 넘어서 SF 수준이 아니냐, 이런 세상에 그런 의사가 어딨냐 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에 되게 열광하는 어떤 우리 대중들, 사실 저도 보면서 되게 매료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어떤 이제 아프고 내가 나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방문하게 된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따뜻한 돌봄,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의 표출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 슬기로운이라는 이 방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소통 중심적인, 소통을 잘 함으로써 이거를 잘 풀어내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게 소통을 잘 하시고, 경색되어 있는 보호자와 환자와 의료진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그걸 풀어낼 수 있도록 소통을 되게 잘하는 교수님들도 실제로 제가 뵙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들과 같이 협업하는 분야들은 워낙 다학제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 그런 소통에 되게
능통하시고 어떨 땐 정말 저희 사회복지사보다 더 나았다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사실 드라마처럼 나오는 주인공마다 다 저렇게 될 만큼 저렇지는 않은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저런 의료 현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램들을 담은 게 아닐까, 드라마 속에. 그런 추측을, 해석을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친절하고 하는 부분들만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감정 노동에 이제 그 당사자들의 노출이 더 심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럽에 갔을 때 2017년에 독일 학회에 이제 제가 쓴 석사 논문을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위해서 갔었어요. 그때 이제 여행을 그때 현지에 계신 한국 사람 가이드를 만나서 이제 그 투어를 하는데 그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절대 독일에서는 음식점 안에서 한국에서는 흔한 거지만 이렇게 손들어서 웨이터를 부르는 재촉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은 더 안 온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떤 친절에 대한 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스리생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조건 친절한 의사 이퀄 훌륭한 의사는 꼭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상냥하고 친절해야지만 최고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 너무 친절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만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감안해 가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보니까 스리생이 아주 제가 컨텐츠로 다루기 좋은 주제들이 아주 노다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스리생 시즌2가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부터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보시면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보기에 저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석을 요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저도 잘 리뷰해보고 같이 이렇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메타버스 그 제페토로도 인트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생으로 예, 제 본 모습으로 보는 게 더 나으신지, 아니면 제페토도 괜찮으셨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좀 콘텐츠 만들 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콘텐츠로 찾아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